당신은 성공할 수 없게 생겨먹은 사람이고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우리에겐 원초적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살아남고 대를 이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돈, 권력, 성에 집착합니다. 이 사실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욕망들이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본능에만 이끌려 사는 이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기, 성범죄, 비리로 감방에 가겠죠. 본능만 따라 살면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본능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환해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 몸을 이해하고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해커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본능을 통제하고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방탄 커피 창시자이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오 해커 데이브 아스프리가 저서 최강의 인생에서 그 비밀을 밝힙니다. 그는 놀라운 혁신으로 세상을 바꾼 450명의 게임 체인저들을 3600시간을 투자해 만났습니다. 그리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4가지 성공 법칙을 책에 담았습니다. 44가지 법칙들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더 똑똑해지는 법, 더 빨라지는 법, 그리고 더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시간 관계상 종류별로 한 가지 법칙씩만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럼 세상의 뻔한 공식을 깨부순 게임 체인저들의 44가지 법칙, 최강의 인생 시작합니다. 첫째, 더 똑똑해지는 법.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집중하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다. 되고 싶은 모습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생긴 대로 살아야지, 진짜 나를 찾아야지 같은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생긴 대로는 뭐고 진짜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그걸 정했습니까? 당신은 성공할 수 없게 생겨먹은 사람이고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과거 경험의 기초에 자기 상황을 판단합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나는 그저 지금껏 쌓은 경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과거 경험만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보던 것만 보고 하던 것만 하게 됩니다. 낯선 상황에 처하면 이건 나랑 안 맞아, 난 이런 사람 아니야 라며 회피해버립니다. 그러니 변화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으니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더 똑똑해지고 유연해집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은 새로운 경험을 차단합니다. 성취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일만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더 똑똑해지려면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난 지금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 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현실과 목표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괴리를 메꾸기 위해 노력할 동기가 생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우리 뇌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더 똑똑해집니다. 게임 체인저들은 현실에 만족한 이들이 아니고 되고 싶은 모습을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되고 싶은 모습에 집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 실패하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꿈은 더욱 멀어 보입니다. 난 원래 이 정도야 라며 낙담합니다. 성공한 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실패하고 포기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하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꿈을 다시 꺼내보고 다짐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될 거니까 이 정도의 좌절하면 안 돼! 하고 말이죠. 성공한 이들은 공통된 습관으로 긍정확언, 명상, 시각화 등을 말합니다. 이들은 매일 목표를 읽고 쓰고 듣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습니다. 우리가 실패에 좌절하고 꿈을 잃어갈 때 그들은 다시 한번 꿈을 되새깁니다. 전에 히든 스토리 영상에서 말했듯 그들은 성공 스토리를 쓰고 성공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백만장자 메신저 저자인 브랜든 버처드는 되고 싶은 모습에 집중하려면 자신의 가장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 3가지를 정하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들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설명할 때 꼭 써주었으면 하는 단어여야 합니다. 게임 체인저들은 열정적인, 감사하는, 에너지 넘치는, 따뜻한, 애정 넘치는, 헌신적인, 영향력 있는 등의 단어를 꼽았다고 합니다. 브랜든 버처드는 위와 같이 바람직한 단어 3가지를 선정하고 매일 3차례 알람을 설정해 이 단어들을 읽거나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실패할 사람이 아닌 성공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에너지 넘치는, 영향력 있는입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매일매일 그 모습을 상상하세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에 집중하는 게 더 똑똑해지는 비결입니다. 둘째, 더 빨라지는 법. 당신의 몸을 해킹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건강이다. 가족이 2번째고 일은 그 다음이다.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최우선시하고 가족과 인간관계를 2번째로, 본인은 맨 꼴찌로 미뤄둔다. 성공 기본 조건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더 건강한 몸이 더 빠른 행동을 만들고 더 빠른 행동이 성공을 만듭니다. 최강의 인생 속 게임 체인저들은 생물학적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건강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식사, 운동, 수면입니다. 첫째, 식사입니다. 건강을 위해선 소식하고
공복 상태를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수십만 년간 인류는 늘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사냥을 허탕치거나 농사가 흉작이면 굶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은 소식과 공복에 최적화됐습니다. 반면 현대사회는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 굶다 사냥에 성공해 허겁지겁 먹던 원시시대 본능이 남아있어서 음식이 있을 때마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소식과 공복에 익숙한 몸에 늘 음식이 과하게 들어오니 몸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장이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부지런히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 과식한 후엔 늘 피곤하고 위장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뇌가 써야 할 에너지를 위장이 다 쓰니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는 늘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소식하고 공복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데이브 아스프린은 단백질을 먹고 채소와 폴리페놀을 섭취해야 한다 말합니다. 유제품,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 해산물, 견과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노화에 따른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 허브, 향신료, 커피, 초콜릿, 차 등에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반응을 일으켜 노화를 방지하고 장내 유익균을 건강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개선합니다. 소식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세요.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이 방법이 성공한 이들이 꼽는 최고의 건강관리법입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시들어 죽게 된다.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움직여야 생기 넘치는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몸은 움직이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오래 앉아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최강의 인생에서 추천하는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무거운 중량 운동, 스트레칭 주 2회, 단거리 전력 질주 주 1회, 20분에서 60분간 걷거나 느린 유산소 운동 주 3회에서 6회.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헬스 코치인 찰스 폴리키는 장거리 유산소 운동은 두뇌를 노화시키고 근력 강화 운동이 두뇌 건강에는 훨씬 이롭다고 말합니다. 유산소 운동 중요하지만 모두가 하프 마라톤을 뛰거나 1km를 5분 안에 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합니다.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선 지나친 유산소 말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 불면증 등 수면 장애는 비만, 면역력 약화, 우울증, 기억력 감퇴 등 치명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제대로 자야 합니다. 얼마나 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최소 7, 8시간은 자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지만 푹 자기만 하면 조금 자도 괜찮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일단은 6시간 이하의 너무 적은 수면이나 9시간 이상의 과다 수면은 건강에 안 좋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수면의 양보다 더 중요한 건 수면의 질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 밤새 뒤척거리고 나면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양질의 수면을 위해 최강의 인생에서 강조하는 건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을 쬐면 몸에서는 행복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생성한다. 세로토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뀐다. 낮 시간에 충분한 볕을 쬐지 못하면 밤에 잠을 잘 자는데 필요한 멜라토닌 역시 충분히 생성되지 못한다. 잘 자기 위해선 햇볕을 쬐야 합니다. 해 뜰 때 출근해서 해지고 나서 퇴근하는 현대인들은 햇볕 쬐일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겪습니다.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라도 나가야 합니다. 사무실에 앉아 휴대폰 보고 잡담하는 건 휴식이 아닙니다. 햇볕 쬐고 움직이는 게 진짜 휴식입니다. 햇볕은 낮에는 세로토닌으로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당신에게 꿀잠을 선물할 겁니다. 건강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건강을 잃은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사, 운동, 수면이 건강을 만듭니다. 더 건강한 몸으로 더 빠르게 행동하는 게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셋째, 더 행복해지는 법, 감사하라. 지금까지 우리 두뇌와 몸을 해킹했다면 이제 마음을 해킹할 차례입니다. 더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태도다. 자기 연민을 느낄지 감사함을 느낄지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꽤 오랜 시간 힘들었다고 해도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 아니, 찾아야 한다. 데이브 아스프린은 자신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라 말합니다. 그는 매일 가족들과 감사한 일 3가지를 공유하는 습관을 가졌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억지로 찾는 연습을 한다 말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데이브 아스프린은 30세 무렵 140kg에 육박하는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내 유전자에 문제가 있나봐 라고 유전 탓하며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비만을 자기 몸을 더 잘 이해할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며 우리 몸이 작동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해커가 됐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상황 탓, 남 탓하며 불평불만 쏟아내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화나 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화를 내고 불평하면 피해를 보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불평할 에너지를 아껴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책에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할 일 3가지를 쓰고 잠들기 전에는 감사한 일 3가지를 쓰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하는 건 세상에 내가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도 당신이 뭐라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감사할 일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감사할 일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야 하니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작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똑같은 삶도 좀 더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불평을 선택하면 불평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최강의 인생에 소개된 44가지 법칙 전체를 관통하는 비밀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선택을 할 수도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을 선택할 수도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최강의 인생은 450명의 성공한 이들이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알려줍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나 그 길을 가본 사람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한 이들이 말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450명의 게임 체인저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최강의 인생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능과 몸을 지배하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권합니다.